대한민국 고수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곁에 계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산? 뭘까요? 네, 비가 올 때 비를 피해주는 우산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삶에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호사님이 바로 우산과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여러분은 믿고 계실 거죠? 오늘 그런 분 중에서 의학 쪽에 또 특별하게 분야를 확정하셔가지고 많은 의료법에 관련된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료 쪽 전문 변호사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장성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이셨고, 대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셨고, 대한의원협회 법제이사님이셨습니다. 장성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양력 읽다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너무 대단하신 분을 모신 것 같아요. 평상시는 지금 이렇게 딱딱한 법관님 앞에서 이런 거 있다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반짝이 이렇게 샤방샤방한 이런 무대에 서니까 느낌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뭐 되게 새롭고요. 뭐 법정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훌륭하신 또 조현심 대표님도 뵙게 돼서 좋은 말씀 나누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또 이 변호사로서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어가는지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볼 것 같아요. 되게 뭐 브랜드 없어 뭐 이렇게 말씀을 아까 사전에 살짝 하셨는데, 아마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시면서 아, 저렇게 브랜드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또 알게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로 시청하고 계시는 방송입니다.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우리 장성환 변호사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대표님께서 브랜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2001년도부터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이제 사법시험으로 변호사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700명 뽑아서 이제 조금 이제 숫자를 늘려갈 때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로스쿨 제도가 들어와가지고 한 1,500명 이상씩 뽑고 있어요. 변호사 숫자가 사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그냥 높게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 중에서도 뭐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전문 변호사다 해가지고 특정 브랜딩을 좀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시는 변호사님들은 뭐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뭐 블로그도 하시고 많이 하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이게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아까 이제 의사 말씀하셨는데, 우연한 기회에 의사들과 관련된 업무를 했어요. 성과가 있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또 이제 나름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뭐 입소문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대한의사협회에서 법제이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게 2014년도고요. 한 1년 동안 했었고요. 지금 현재 아까 이제 소개해주신 대한의원협회라고 해서요, 의료기관들을 이제 회원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회원이 뭐 10,000명 이상 되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분들은 그냥 쉽게 그냥 뭐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 정책이라는 게 건강보험에 묶여 있어가지고 뭐 수가도 이렇게 좀 정해져 있고, 환자를 위해서 내가 치료를 했지만 그것이 뭐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막 따지고 막 약간 이런 되게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정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한의협회에서 이제 그 의료기관들을 좀 대변하거나 소송을 맡거나 자문을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브랜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의학 쪽. 근데 이제 환자나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거는 분들이 그런 의료 전문 변호사들이 주로 많은데, 저는 그쪽보다는 주로 병원이나 의원 쪽의 이해관계나 이런 쪽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지 말게 제가 뭐 무조건 환자들이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의료 정책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의료 정책이 문제가 많고 그런 일도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의료 정책 공부도 좀 하고 있고, 건미 포럼이라고 해서요, 건강한 미래를 생각하는 의료 포럼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대표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의료 쪽으로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소개를 좀 더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할까요? 좀 더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학부는 물리학과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고요. 사실 여기 이제 방송 오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뭐 자기 얘기를 하라고 해가지고 곰곰이 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과거든요. 이제 문과는 아니고 법 쪽에 있는 분들은 문과 출신들이 많은데 물리학을 선택한 이유는 수학, 물리학, 화학 이런 자연과학 순수한 학문이 그래도 그나마 글로벌하게 제가 좀 열심히 하면은 세계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대학을 가니까 그렇게 연구나 공부나 이런 배경이나 그런 환경은 아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1990년 90학번이거든요. 저 90학번이에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아, 네, 갑자기 여기서. 악수해야 됩니까? 제가 변호사를 하게 된 것도 가만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땅을 좀 뺏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땅을 뺏겼다기보다 좀 그걸 대처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을 좀 더 알아야겠다 그래가지고 4학년 때 민법 총칙이라든가 이런 일반 선택으로 공부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논리적이고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이제 사법 시험이라든가 행정고시 보는 이제 선배들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자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한번 도전해 보자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선택하게 됐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의사 변호사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조차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경쟁이 치열하고 계속 그렇게 시간을 내서 주말에도 일도 해야 되고 그런 생활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서두에 뭐 아까 사자 말씀하셔가지고 의사 변호사 포함해서 상당히 혜택 받는 그런 직업인 것처럼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힘든 직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사명감이 있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해서 하시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직장 생활 내가 언제 은퇴할지 몰라 언제 잘릴지 몰라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난 고도의 전문직을 가지고 편하게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가 조금 삼천포를 빠졌는데 지금 이제 본인 소개를 하다가 지금 뭐 변호사, 의사가 힘들다 여기까지 지금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변호사님들하고는 좀 다른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변호사님들은 변호만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다른 활동들을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다른 변호사님들도 일반적인 건가요? 아주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주로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업무가 소송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송무를 한다고 하죠. 재판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자문이라고 해서 자문이죠. 소송을 가지 않고 요 사전에 법률적인 문제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을 뭐 의사결정을 하는 CEO나 이사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아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하자, 이렇게 뭐 합의하자. 이걸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알아야 되니까 보통 이제 사내 변호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고 통상 이제 뭐 로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의견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소송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고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소송 재판 결과 이런 거 예측 떠나서 경제학적으로 다 의사결정하는데 리스크가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는 건 더 큽니다. 사내 변호사에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기업의 지금 이사회를 하나 맡고 있어요. 인천공항공사에서 지금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 숫자가 6명이고 비상임이사가 7명입니다. 한 명 더 많도록 이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왜냐하면은 독립성을 가진 그런 기구에서 그런 분들이 와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결정을 해라. 그런 취지로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상장사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도 법에서 상법에서도 사회이사 제도를 둬서 사회이사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기 의견을 내라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 운영의 법률에서는 먼저 그걸 이제 쫓아가고 있고 아무튼간에 그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회사 내의 그런 임원이 아니고 사회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이제 변호사도 있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 어떻게 또 추천을 받아가지고 좀 됐습니다. 또 뭐 하나 또 얘기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빌딩에서 서로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은 집합건물법에 관리인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서로 이제 분쟁이 되면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관리인으로 법원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또 했는데 또 그것도 하나 맡고 있고요. 네,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 아니면 변호사? 이렇게 두 개의 축 중에 또 한 분이시라서 오늘 방송을 또 예의 주시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이 변호사 하면 되게 정의롭다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변호사님
말고 다른 변호사님을 여러 번 뵀을 거잖아요. 근데 진실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를 봤어요. 이거 분명히 말이 안 되는데 조작된 진실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변호사님이 못 깨는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로펌을 가야 돼,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 현실적인 부분에 정말 진실을 이기는 힘이 변호계에는 안 통하는 건가요? 일단 저는 정의로운 변호사 맞고요. 제가요. 예, 제가 정의로운 변호사입니다. 그 말씀부터 확실하게 드려야 네.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변호사를 25년째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하기 전에는 저도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집안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생각이 뭐였냐면은 저도 이제 법조계 들어가기 전이니까 판사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판사님은 전지전능할 거야. 다 이렇게 진실을 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변호사 초창기에는 사실은 그런 경향도 있어서 승소율도 높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진실에 입각해가지고, 그리고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보면은 어떤 윤리장전이나 진실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또 그런 선언을 하고 있고, 그게 또 맞습니다. 너무 승소에 목마르다 보면은 또 약간 무리수를 많이 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또 정의의 편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도 되네, 쟤도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겠다. 약간 이런 이제 만연해지죠. 이건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이. 그래서 사실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사법부에서도 지금 불신이 많이 생겼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가지고 바로 잡아지려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들이 있으면은 잘못하기 못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진실이 딱 승리한다라는 공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안타까워요. 저도 많이 경험하기도 했고.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게 살다 보면 사실은 멀리 하셔야 되는 분이잖아. 잘 살면 변호사님을 안 만났으면 참 좋을 상황인데 그래서 거꾸로 여쭤보는 건 그럴 수 없으니 어떻게든 만나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가거나 이러거든요. 검색하는 거는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그냥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조현수의 브랜드 인사이드 출연했던 장소환 변호사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변호사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말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는 항상 가까이에 있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가 친구라든가 뭐 선배라든가, 요즘 변호사님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말고 평상시 관계를 잘 하셔가지고 자주 이제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좀 특성이 사기가 많아요. 사기를 당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막상 저 사람은 사기 쳤다고 하는데 나는 사기 안 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기가 참 애매해서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기 당한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사기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조사되고 이런 거를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 서류도 꾸미고 이런 사람들이 또 워낙 많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잘못된 거를 분명히 지적을 해가지고 수사기관이나 이제 법정에서 단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약합니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서류를 작성을 잘해야 돼요. 그냥 지금도 사람 간의 관계가 좋고 그러면은 인감도장도 그냥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진짜 망하는 긴 거예요. 내 것 다 가지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약하고 그다음에 그냥 서류 같은 것도 그냥 말로만 다 해놓고, 요즘엔 뭐 다 이제 뭐 휴대폰으로 녹음 기능도 있고 해가지고 그 전보다는 좀 그게 덜하긴 한데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내 거를 다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너무 못 받고, 사기를 당하고 내가 재산 다 말리면 그때 가서 깨우쳐가지고 너무 이거는 소있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그럼 그런 교육은 어디서 받아요? 해야죠. 학교에서부터 다 해야죠. 학교에서도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 교육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학과를 벗어난 진짜 필요한 교육이 이런 건데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교육을 다 해놔서 그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면은 그런 피해가 이제 방지가 될 수가 있죠.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부분 요즘 로스쿨 나온 젊은 변호사님들이 사건 수임하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블로그나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좋게 연결되기도 하는데, 제가 중간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광고 심사 업무 심사위원회라는 걸 좀 했었어요. 위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가 거의 한 10년 전인데요. 저는 그때 광고를 좀 너무 대폭 하는 거를 조금은 신중하게 천천히 하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위원님들 중에서는 변호사님도 자기를 알려야 되는데 너무 수단이 제한돼 있다. 그러니까 대법 허용하자.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열렸어요. 전문 변호사라는 이름도 그냥 쓰게 해주고 그냥 사건 몇 개만 하면은 나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근데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전문 변호사라면 진짜 뭔가 믿죠, 보통. 믿죠. 의사들 같은 경우는 전공의 과정도 마치고 다 전문의 수련을 다 마치고 임상을 다 해야 전문인이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변호사 이제 이게 말씀 주시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광고 이 클릭에 비례해 가지고 광고비를 많이 넣으면은 또 이제 많이 보이고 노출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자본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광고비를 많이 쓰면 그만큼 또 수임도 많이 하게 되고 뽑아내야 돼야 되니까 그 자본과 경제 논리만 작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 변호사 업계가 돌아가면은 결국은 좋은 변호사를 만날 확률은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반드시 수임을 해서 선임을 하도록 만들어서 내가 매출을 일으켜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상인이 되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한 20몇 년 이렇게 경험을 한 거 봐서는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국민들 이런 법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숫자로 많이 늘린다고 해서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숫자로만 가지고 시장에 맡겨서 경쟁 알아서 해라. 당연히 경쟁이 저질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소비자들이 알아서 현명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선택지를 놓고 다 겪어보고 본인이 선택을 하시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광고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자기를 알려야 되는 건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네트워크 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호사 업계에서는 지금 인터넷 딱 치면 어떤 특정 어떤 법인들이 막 이렇게 우후죽순 나와가지고 그런 펌의 형태가 또 전관을 써요. 전관을 내세워서 그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름을 올리는 대가로 조금 이렇게 이득을 취하시는데 법률 소비자는 속는거든요.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겠지. 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그만큼 또 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를. 당장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곳의 변호사님 중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거를 뭐 친구를 갑자기 사귄다고 사귀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 변호사님의 어떤 그런 지금 인사이트나 이런 게 필요한데 진짜 쉽지 않았다라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네. 평상시에 이제 인맥을 많이 늘리고 서로 신뢰를 평상시에 주고 이런 관계를 형성을 해 놓으면은 이 사람은 좀 성실하게 믿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믿고 맡길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공식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 탤런트. 어떻게 재능을 발견해서 지금과 같은 일을 하게 되셨는지. 근데 아까 살짝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의사를 안 하고 그냥 이걸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의사 쪽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이과를 갔는데 의대는 그때 별로 빼고 그다음에 이제 공대나 자연대인데 또 공대에 이렇게 적성이 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문과보다는 취직 잘 된다 그러니까 이과가 많이 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지금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근데 저도 그때 선택할 때 만약에 제가 지원한 과가 어떤 학력고사 성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높지 않으면 거기 지원 안 했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쟤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네 그런 간판이죠. 그런 걸로 제가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변호사 타이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변호사 타이틀이 어떤 사회를 좋게 말하면 영향력이고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툴이 될 수 있다.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의대 가시는 분들 자꾸 이제 의사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한번 칼럼을 썼던 게 있었는데요.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첫 번째로 쓴 게 왜 의대를 이렇게 지원하느냐. 의대 가서 의사 하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고 그런 인생은 아니다. 창의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과학 쪽에 과학 영재나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뭐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쪽 비전 없다, 좀 불안정하다 그래가지고 다 의대를 가고 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은연중에 그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제가. 예. 머리 좋은 분들이 과학을 통해서 더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냥 딱 보기에 명료하잖아요. 그 계층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저기를 향하여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돌진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닐까. 끝에 가보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충분히 어떤 다른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각광받고 도전할 수 있는 일을 집중을 하면 더 훨씬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거를 선택지를 좀 많이 못 받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이런 인도도 그렇고 그렇게 과학기술 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때 인력들이 많거든요. 그게 다 국가의 어떤 미래 경쟁력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사실 그쪽의 인력들이 계속 국가 발전을 하는 그런 원동력의 원천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의대솔림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의과학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쪽에도 과학 분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참 좋긴 한데 아직은 좀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아마 사회 문제를 많이 보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식 질문은 트레이닝입니다. 고수는 자신만의 훈련법이 존재하더라고요. 나는 나를 이렇게 훈련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왔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 키워드와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로서는 결국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잘 하려면은 결국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좋은 변호사가 되고 의뢰인한테 신뢰를 받는 변호사가 되려면은 간단한 사건도 있고 복잡한 사건도 있고 사건은 다 천차만별인데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도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논리로 놓은 거를 가지고 꾸미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의뢰인이 이렇게 얘기한 걸 한번 듣고 이거를 이런 사실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하는 거하고 또 다시 한번 보고 2번, 3번 보고 또 관련 판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이걸 또 유리하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 또 연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결과가 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의뢰인도 다 알거든요. 변호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국은 뭐 시간 많이 투자하는 거죠. 첫 번째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라. 결국은 내가 맡은 사건에 공을 들여라라는 표현인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영역이 되려면은 이제 제가 너무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병원 쪽을 좀 대변하거나 대리하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건 변호사님들에 대한 어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를 지망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쪽 전문가로서 활동하실 그런 생각이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인사이더가 되면 되거든요. 그 인더스트리에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제일 좋은 거는 실제 그 업무를 하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고. 인사이더가 되라. 이게 두 번째 키워드인데 그럼 의사분들하고 뭐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걸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런 게 숨은 전략인 거죠. 어떻게든 운이 좋게 예,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한의원협회라는 데서 저기 이사를 계속 맡고 있고 지금 거의 한 12년, 13년째 맡고 있는데 저를 또 좋게 봐주셨는지 같이 뭐 교류도 많이 하고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특정 사건에 있어서는 이렇게 책상에서 테이블에서 그런 얘기만 듣지만 실제 안에 돌아가는 얘기는 밥도 먹고 따로 교류하고 하면서 다 듣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새롭게 알아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변호사까지는 내가 혼자 공부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변호사님이 한 것 같은 이런 네트워크에 이런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성적인 분이 만약에 난 절대 사람하고 만나는 거 안 좋아. 근데 직업이 좋아서 변호사를 해. 이거는 안 맞겠네요. 변호사로서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다 변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사이더가 되라. 너무 진짜 중요한 인사이트 같아요. 좋아요. 그럼 세 번째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좀 책임의식 같아요. 책임감.
어떤 뭐 사건이나 어떤 누구의 어떤 고충을 들었을 때 그냥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참 안 좋은 면도 있어가지고 자꾸 공감하니까 막 더 힘들어지나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당사자가 되면은 이게 또 멀리해야 될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내가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사건이 잘 풀리면 모르겠는데 그게 저도 좀 약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장단점이기도 한데 인사이더가 돼서 그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돼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를 않고 너무 그러니까 당사자 중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이건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갔으면은 이거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고 증거도 좀 부족하고 상대방은 막 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접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친하면은 그만큼 내 말 무조건 들어야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또 이런 얘기도 듣고 그거를 또 못 하다 보면은 적절하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근데 이제 끝까지 내가 책임감을 가진다면은 정말 이분을 위한 게 뭔지라는 거를 가지고 끝까지 설득을 해야죠. 설득하고 이게 최고로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데 그 과정에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이 소통하는 과정. 그러니까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그 소통이 참 정말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고수의 트레이닝법 첫 번째가 아까 기억하시죠? 내가 맡은 사건, 물론 노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을 들인다는 거, 수임을 많이 하면 시간을 공식적으로 못 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을 들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 굉장히 그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인사이더가 되라. 그렇죠. 인사이더가 돼서 진짜 그분들의 고충의 가운데 들어가야 또 정확하게 그걸 알아차리게 될 거고 또 다른 기회도 온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또 세 번째는 그렇게 인사이더가 돼서 너무 친해졌을 때 또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맡은 사건을 끝까지 이렇게 함께한다. 의료인과 함께한다는 그 마인드를 지금까지 지켜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도 또 의료라고 하는 전문 분야에서도 독보적으로 인정받는 변호사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소통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공식 질문이 소통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소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소통이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누구와 함께 제대로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들려주시죠. 일단 요 대답을 하기 전에요. 좀 전에 두 번째 우리 사회자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보고 계신 제가 책임 끝까지 잘 못 진 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입니다. 이건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 입장에서 이걸 봤다면은 나는 왜냐면 이게 어떤 사건이든지 100% 만족하는 의뢰인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래서 힘든 이게 양해를 잘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소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결과를 떠나서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진짜 이게 그만큼 힘든 직업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드러나는 게 또 쉽지 않고 예. 모든 걸 다 이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직접 아시는 분들이 보시고 정말 막 이렇게 해서 댓글을 막 이렇게 달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네. 포장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게 그런가요? 포장을 잘했나요? 아니, 소통하고 책임감을 끝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결과가 안 좋으면은 그렇게 또 생각들을 안 하세요. 못 하세요. 결국은 결과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 세 번째 아까 질문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요? 네, 지금 오프라인으로는 아까처럼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런 커뮤니티를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온라인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의 장성환 변호사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튜브나 뭐 어떤 블로그나 이런 거를 좀 특별히 광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은 워낙 잘하시는 또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들 놔두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린 거는 좀 오버인 것 같고요. 저 그거 잘 못해요, 사실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대표님 뵙게 돼서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좀 되게 편안하고 좋습니다. 소통 잘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잘 1대1로 들어주고. 만나면 네네. 소통은 이렇게 편안하게 하신다는 네네네, 거죠. 네네. 글쎄요, 뭐 온라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저는 그런 거보다는 제가 조금 여유가 된다면 좀 책을 좀 써볼 생각은 있어요. 책을 지금 생각들은 많이 하고 이렇게 글들 간단하게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모으거나 이런 생각들 좀 정리해서 뭐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제 생각들을 한번 우리
대표님 책 많이 쓰셨던데 보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책을 좀 써서 제가 혼자만 생각하면 뭐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은 생각이라면 공유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책을 좀 많이 좀 써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변호사 생활을 한 지 지금 25년 차 정도 되셨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질문이 타임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래도 25년이면 짧다면 짧지만 그렇게 또 짧은 시간도 아니거든요. 변호사 하시는 분들은 안 그만두고 다 끝까지 하시나요? 아니면 중간에 때려치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제가 25년 동안 지금 쉬지 않고 하는 거는 제가 뭐 많이 벌어놓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벌어놓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그걸 가지고 투자를 잘해서 만약에 뭐 어느 정도 부를 창출했으면은 굳이 이걸 안 하겠죠. 제가 아니 이거 뭐 반은 농담이지만 제가 로펌에서 이제 그 어소시에이트 그러니까 이제 저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 그러니까 이제 급여를 받는 생활을 한 7년 가까이 했었는데 그때 계셨던 이제 파트너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이 농담식으로 이런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에 있는 그 로펌에 잘 나가는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도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맥도날드 뭐 지금은 좀 그렇지만 맥도날드 매장 하나 이렇게 오픈하는 게 꿈이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한대요. 그만큼 고생해서 벌어놔서 자본을 가지고 그냥 그런 거 하나 차려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얼핏 들어서 그래 아유 뭐 별거 아니다라는 그만큼 이제 변호사 하나의 직장이 하나일 뿐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봐도 그래요. 이 변호사에서 어느 정도 뭐 조금 내가 뭐 여유가 있거나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워라밸을 할 정도라든가 내가 뭐 여행을 충분히 할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은 뭐 다른 걸 직업을 도모하거나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걸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아니고. 아, 근데 계속하는 게 아직 충분한 자본을 모으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다. 저는 좀 재테크는 좀 약간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비단 그런 의뢰인의 그런 송무라든가 자문을 맡는 것뿐만 아니고 변호사로서 사회에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이거는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일리가 있네.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하고 한 얘기겠거니 하고 이렇게 끄덕여 주시고, 전 이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님의 최고의 때 타이밍 언제라고 혹시 생각되는 때가 있으신지요? 전 아직 그 말씀을 이르기엔 좀 말씀드리기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 최고가 안 왔기 때문에. 최고의 때는 어떤 모습일 때 이렇게 상상하시고 있는 모습이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 국가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사회에서 그래도 우리 사회가 많이 시스템이 많이 발전했지만 조금 부족한 거나 개선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래도 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의사결정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신뢰를 갖고 좀 듣고 이게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는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의 기여가 인정받는 그 순간이 나한테는 최고의 때다. 저는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옛날에 그 물리학과를 갔을 때처럼 뭐 인류의 그런 큰 뭐 그런 기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지금까지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게 뭔가 좋고 이렇게 착한 분들이 대우받고 또 보상도 받고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조금 이제 암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없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게 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더 궁금해져. 마지막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꿈이 있다면요? 네. 여행을 많이 못 해봐서 여행을 하면서 여행을 한다는 거는 그 나라의 분명히 좋은 시스템과 좋은 제도와 좋은 뭐 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에 그들이 반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싶은 좀 그런 욕망이 있고 책을 쓴다든가 어떤 좋은 생각들을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런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요거 딱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부분과 전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쓴 그 물리학자인데 혹시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대화가 많거든요. 물리학자들끼리 막 대화를 해요. 책에서도 보면은 뭐가 부러웠냐면은 하이킹을 하면서 막 대화를 해요. 그런 철학적인 문제, 뭐
다 과학적인 문제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상대 질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은 안 되지만 계속 문제의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발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대화가 참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왜 입시에 매몰돼가지고 그 좋은 머리를 그런 데 안 쓰고 자꾸 창의적인 데 써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그럼 앞으로 쓰고 싶은 책은 그런 인사이트가 좀 돼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읽고 서로 막 이렇게 논의를 하는 막 이런 류의 책들을 내고 싶으신 건가요? 그 생각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학생들과 내가 또 그동안에 겪었던 경험이 또 충분히 그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되니까 미래에 또 새로운 포문을 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내가 궁금한 거 질문해가지고 나는 해답을 찾고 그 과정에서 그럼 자꾸 이제 사고가 계속 커지다 보면은 세계적인 노벨상 나오죠. 저는 거기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또 큰 획을 그으실 미래의 역작을 써내실 우리 또 차세대 작가님을 또 응원하면서 네 저희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하셨는데 이렇게 처음 느낌하고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막판 지금 여기까지 오신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그냥 사실 두서없이 막 얘기했어요. 뭐 저 그냥 학교 다닐 때 얘기도 하고 뭐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두서없이 정말 얘기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이렇게 또 포장을 너무 잘해주시고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마지막에 또 이런 걸 또 책으로도 생각을 담을 수 있겠거니 이렇게 또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 제가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한 것들을 응원을 해주신다면은 저는 용기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뢰를 보내시는 어머님들이 지금의 변호사님을 응원하는 지금 이런 상태가 돼야 되겠네요. 자,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사시고 하는 와중에 제가 너무 막 제 얘기만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제가 변호사 생활 그다음에 이제 의사분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어떤 이제 전문직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너무 막 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까지 좀 오버해서 말씀드렸는데 꼭 제가 어떤 말씀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응원만 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꼭 나중에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쭉 한번 홍보 좀 해보고 잘해보자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의 삶을 우리가 굉장히 소탈하게 엿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변호사계에서도 또 변호사라는 그 타이틀로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지난한 노력을 했을지 아마 여유 있게 얘기했어도 그 뒤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또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또 달려나가시겠다고 하는 꿈까지 발표하신 우리 장성환 변호사님의 꿈을 응원해 드리면서 오늘 브랜드 인사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